시카고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인 스테판 스티그럴이 1980년에 뉴욕 과학 아카데미 트랜잭션에 발표한 스티그럴의 이름의 법칙에 의하면 어떠한 과학적인 발견도 원래 발견한 자의 이름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학자 라그란지에 의해 제시된 전기장과 전하와의 관계식은 가우스가 법칙으로 정리했고, 가우스 분포는 모이브르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오일러의 숫자는 베르누이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오일러에 의해서 개발된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정리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 법칙은 이미 고대 인디아의 술바수트라에 있었고, 틱 장애인 투렛 증후군 이타르가 제일 먼저 발견했지만 이름은 투렛에게 갔죠. 서양에는 이름의 역사나 근본 요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인 오노메스틱스라는 학문이 있는데, 오노메스틱스 자체가 그리스어로 이름을 뜻하는 말을 기원으로 하니 말 그대로 이름 연구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법칙이나 수학 정리 이름에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이었다고 믿는 걸 보면 이름이 중요하긴 하나 봅니다. 중요하니까 연구하는 학문까지 나왔을 것이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는 생명체 중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개념인데, 생태계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이 위치하고 있는 인간들은 본인들한테뿐만 아니라 자연계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기의 이름은 주로 자연, 성경, 그리고 신화에서 많이 유래되었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알렉산드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은 모든 것 중에 최고라는 그리스어에 있고,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였지만 다방면이란 뜻을 가진 플라톤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으니 정말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맞는가 싶습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이름에 성씨가 없었습니다. 주로 나자레의 예수처럼 지명이 성을 대신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타기라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지명은 나중에 성씨가 되는 중요 역할을 하는데, 강가에 살면 리버, 나무 동쪽에 살았으면 이스트우드, 조그만 겨울가 근처에 살면 번스, 열과 모래 곁에 살면 샌드포드, 그리고 언덕자락에 살면 힐이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지명에 따른 성씨가 있는데, 기자의 40대 손 준이 난을 피하여 지금의 이천인 서하성에 와서 그 후손들이 서씨가 되었고, 주몽은 본인이 세운 지역의 나라 이름을 따서 고시로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성씨는 지역, 직업 등에 많이 결정되는 외국에 비해 왕으로부터 화사받은 성씨가 많은 것을 보아 오래전부터 문화적으로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명과 관련 있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엄마인 지구 제아는 아들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함께 거대 신종인 티탄을 출생시키고, 티탄 중에서 크로노스와 그의 누이 리아는 결혼하여 신들의 왕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옥의 신 하데스, 여신 헤라, 헤스티아, 그리고 데메테르를 놓습니다. 제우스는 아내 헤라와의 사이에 전쟁의 신 에어리스를 놓고, 거대 신종인 사촌 에트라스의 딸 메이아와 바람을 펴서 아들 헤르미스를 놓으며, 또한 이모인 디오네와의 사이에 딸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이 막장 같은 가족 이야기는 로마 신화에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크로노스는 세턴, 제우스는 주피터, 지옥의 신 하데스는 플루토, 바다의 신 포세이톤은 넵튠, 에어리스는 마스, 헤르미스는 머큐리이죠.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입니다. 보통 지역에서 이름을 가져왔다면 행성의 이름을 정할 때는 반대로 이름에서 지역의 이름이 결정되었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순서로 머큐리, 비너스, 지구, 마스, 주피터, 세턴, 우라노스, 넵튠, 그리고 플루토입니다. 명왕성인 플루토는 이제 더 이상 행성이 아닌데, 하데스는 형제들이 다 들어가는 올림푸스의 12신에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행성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행성의 이름은 로마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을까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이죠. 로마인들은 행성을 신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설에서 나온 물, 새, 불, 나무,
흙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서양에서 사용하던 행성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므로 천왕, 넵튠이 바다의 신이어서 해왕이라는 한자어를 붙였고 별을 타는 성을 합쳤죠. 신화에서 따온 이 이름은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에도 나오는데 악티늄 족 중에 92번부터 94번까지인 우라늄, 넵튠늄, 플루토늄이 각각 그들이죠. 하늘의 신부터 지옥의 신까지입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주요 원소이기도 하는데 하늘부터 땅 밑까지 다 신이 아우르는 이 지역에서 인간이 함부로 핵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주기율표를 보면 재미있는 이름이 많은데 원자 번호 23번인 바냐듐의 이름은 스칸디나비아 여신 바나디스에서 왔습니다. B로 시작되는 원소가 없는 것을 알고 스웨덴 화학자 세프스토름이 B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정말 특별나고 싶어서 지은 이름인데 정말 특별나게도 냄새도 없고 자연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지도 않은 이 원소가 이제는 제트 엔진, 이빨 합금, 핵 융합로 여기저기 특별나게 쓰입니다. 최근엔 일본 이름을 딴 니오늄도 있습니다. 번호도 113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11월 3일과 숫자가 비슷하네요. 한국륨이나 코리륨이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인 아인슈타늄, 린트게늄, 노벨륨, 코페르니시움도 있는데 물론 스티그릴의 이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원소들은 아인슈타인, 린트겐, 노벨,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차량 모델은 폭스바겐의 비틀이었는데 잘 알려진 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차는 히틀러의 딱정벌레 차로도 유명하죠. 독일 수집가 시볼에 의해서 한 딱정벌레가 그 당시 독일 지도자의 히틀러의 이름을 딴 에노플탈무스 히틀레리, 즉 눈없는 히틀러라고 명칭되었는데 미국의 곤충학자 버렌 바움은 이 곤충에 대해 아무 특징이 없는 히틀러 추종자들의 가심종이라 했지만 현실은 히틀러 반대자에 의해 거의 멸종위기입니다. 이 딱정벌레는 정말 눈뜨고 코뱅이 격이죠. 이름 하나 때문에 정말 억울한 경우입니다. 슈벌이 히틀러를 정말 존경했는지 아니면 조롱투로 이 눈도 없이 동굴에서만 사는 딱정벌레에게 그의 이름을 붙였는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2005년에 새로 발견된 딱정벌레들의 코넬 대학 연구진이 정한 이름은 부시, 체니, 그리고 럼스펠드였습니다. 물론 조롱투로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최근에 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학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 관계였으며 뼈 전쟁으로 유명한 19세기의 학자들, 예일 대학의 화석 연구가인 마시와 필라델피아의 자연과학 아카데미의 코프는 서로 같은 것을 연구하던 친구 관계에서 나중에는 적으로 변했는데 원시 포류의 한 종을 발견한 코프는 애니선셔스 코페이터라고 명칭하였고 이 뜻은 천재인 코프, 혐오자라는 뜻입니다. 여담으로 이 전작의 승자는 마시나 코프가 아닌 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탐험과 노고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많은 화석과 공룡뼈들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죠. 사실 이름은 존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을 본인이 짓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이름이라는 것은 짓는 이의 의도와 마음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름 하나 짓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학문까지 있는지 이해가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가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부르는 우정의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 이 세 가지인데 폴 게티가 아들 골든에게 넘겨준 게티 오일을 텍사코에 판 뒤 골든은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게티 오일의 이름은 역사 속에 사라졌고 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이름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이름을 과학세계에서는 후세들이 반드시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야 할 경우도 있죠. 데모크리투스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를 아톰,
즉 원자라고 불렀는데, 원자는 화학적인 특성의 기본 최소 입자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기본 입자가 아닙니다. 원자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는 다시 쿼크나 글루온이 있죠. 원자가 더 쪼개지는 입자라는 걸 알 때까지 고대 중세의 학자들은 물론 브라운, 보일, 돌튼, 볼츠만, 톰슨, 러더포드, 아인슈타인, 그리고 하이젠베르크까지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은 원자를 연구했고, 그때마다 기본 법칙은 깨지면서 새로운 가설과 이론이 나왔습니다. 뉴턴은 갈릴레오부터 케플러, 오일러, 훅스, 후겐스 등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던 것에 본인의 연구를 더해 정리하여 뉴턴 1, 2 법칙을 만들었고요. 그냥 떨어지는 사과 하나에서 갑자기 나온 연구는 아니죠. 어쩌면 스티그릴의 이름이 법칙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이름 자체보다 그 법칙이나 정의가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과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이름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단어로서 묘사가 안 되는 많은 이들의 헌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